학교 앞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노인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사람들은 그를 깡패라 불렀다. 하지만 손자를 위해 그는 다시 주먹을 쥐었다. 할아버지는 깡패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영웅이에요. 과연 진짜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일까? 깡패 할아버지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이 미처 닿지 않은 오래된 골목길. 아침 7시 반, 짙은 회색빛 하늘 아래 박춘호는 10살 손자 민석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간다. 78의 나이에도 그의 어깨는 여전히 넓었고 구부정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엔 묘한 무게감이 있었다. 민석의 책가방은 할아버지가 직접 고쳐준 것이었다. 찢어진 부분을 정성스레 꿰매고 떨어진 단추도 새로 달아주었다. 학교 정문까지 가는 길에는 늘 들르는 김밥집이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춘호를 보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김밥 2줄을 건넸다. 오늘도 민석이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에요. 어르신. 춘호는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김밥을 받아들면서도 아주머니와 시선이 마주치는 것은 피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었다. 너무 오래 누군가의 눈을 쳐다보면 상대가 불편해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민석은 할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할아버지, 오늘 밤과 후에도 데리러 오실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언제 안 왔던가. 민석이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춘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때였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2명의 노인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양반 아직도 여기 사는구먼. 옛날에 서대문 일대를 주름잡던. 쉿, 들으시겠어. 그래도 지금은 완전히 손 씻으셨다잖아. 춘호는 못 들은 척 걸음을 재촉했다. 골목을 돌아 집으로 향하는 길, 오래된 담벼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 벽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놀이터가 나왔다. 녹슨 그네와 시소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곳. 춘호는 벤치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손자 앞에서는 절대 피우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 오래였다.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다. 좁고 습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민석의 그림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와 손잡고 걷는 그림 함께 김밥을 먹는 그림, 공원에서 노는 그림. 그 그림들 사이에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춘호의 사진이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젊은이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절엔 서대문의 춘호라 불렸다. 주먹 하나로 살았지만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건 용납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정숙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아버님, 민석이 잘 데려다 주셨어요? 응, 잘 들어갔어. 정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혹시 민석이가 학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춘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도 느끼고 있었다. 최근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밥도 잘 안 먹고 말수도 줄었다. 무언가 있는 것 같았지만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만 했다. 오후가 되어 학교로 민석을 데리러 갔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춘호는 다른 학부모들과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간혹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선을 피하거나
일부러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 춘호는 개의치 않았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했다.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석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그런데 유니폼 소매가 살짝 찢어져 있었다. 민석아, 옷이 왜? 아, 이거요? 체육 시간에 철봉하다가 걸렸어요. 괜찮아요. 민석은 금세 화제를 돌렸다. 집으로 가는 길에 들른 떡볶이집에서도 민석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춘호는 손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눈가가 살짝 부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저녁 식사 후 춘호는 민석의 방문 앞에 섰다. 안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려다 멈췄다. 아이에게도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거실로 돌아온 춘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민석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과거를 이해해 주었다. 아버지,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의 아버지가 중요한 거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춘호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손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서기도 조심스러웠다. 자신의 과거가 손자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고양이 한 마리가 유유히 지나갔다. 춘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먹으로 살았던 시절, 그는 두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손자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춘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밖으로 희뿌연 새벽 공기가 보였다. 부엌에서 민석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고 있었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민석이 일어나기 전 춘호는 동네 슈퍼로 향했다. 우유와 빵을 사려는 것이었다. 슈퍼 주인 김 사장은 춘호와 같은 나이 또래였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김 사장의 목소리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40년 전 이 동네에서 조직 간 싸움이 있었을 때 춘호는 그 중심에 있었다. 김 사장의 가게도 그때 피해를 입었다.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었지만 유리창이 깨지고 손님들이 끊긴 적이 있었다. 우유 하나 하고 식빵 한 봉지 주시오. 춘호는 물건값을 정확히 계산해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잔돈을 받으며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자, 잘 크고 있습니까? 예, 덕분에. 그 녀석 학교에서 공부도 잘한다면서요? 반에서 5등 안에 든다고. 김 사장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 같은 사람의 손자가 그렇게 잘 크고 있다니 다행이라는 뉘앙스도 있었다. 춘호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가게를 나왔다. 골목을 걷다가 파출소 앞을 지났다. 순경 2명이 순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중 나이든 순경이 춘호를 알아봤다. 아, 박춘호 어르신. 젊은 순경이 선배에게 귓속말로 물었다. 저분이 그 유명했던 쉿. 지금은 완전히 손 씻으셨어. 근데 워낙 과거가 아직도 우리 관할 요주의 인물 명단에는 있거든. 춘호는 그들의 대화를 못 들은 척 지나쳤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따가웠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석이 일어나 있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우유 사러 갔다 왔지. 자,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고
학교 가자.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 다음 주에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대요. 제가 회사 때문에 못 가는데 혹시 아버님이 내가 가도 되나? 민석이가 할아버지 오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춘호는 잠시 망설였다. 학교에 가면 다른 학부모들을 만나야 했다. 그들 중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석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가마. 학교 가는 길, 민석은 유난히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것처럼. 학교 앞 문방구에 들러 연필을 사주는 동안 춘호는 창밖을 내다봤다. 몇몇 아이들이 민석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웃고 있었다. 민석아, 저 애들 네 친구니? 아, 아니에요. 그냥 같은 학교 애들이에요. 민석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춘호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조롱, 경멸, 그리고 악의. 주먹패로 살았던 시절, 그는 그런 눈빛을 수없이 봐왔다. 오후, 춘호는 동네 노인정에 들렀다. 바둑을 두러 온 것이었지만 그가 들어서자 시끌배쩍하던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다. 춘호 왔네. 노인정 회장인 구영감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다른 노인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춘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혼자 장기판을 펼쳤다. 혼자 두는 장기.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춘호야. 오랜 친구였던 최영감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지만 춘호가 주먹패가 된 후로 사이가 멀어졌다가 최근에야 다시 가까워졌다. 민석이 녀석, 요즘 학교에서 좀 힘든 모양이더라. 무슨 소리요? 우리 손녀가 같은 학교 다니는데 민석이가 몇몇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고. 춘호의 손이 떨렸다. 장기말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누가 그런 짓을. 6학년 아이들인데 꽤 덩치가 크다더라. 특히 태수라는 녀석이 주동인데 그 녀석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꽤 잘나가는 사업가라. 최영감은 더 말하려다가 춘호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춘호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온화한 할아버지의 눈이 아니었다. 40년 전 서대문 일대를 주름잡던 그때의 눈빛이었다. 춘호야, 옛날 생각하지 마.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다르다는 거. 춘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정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최영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호랑이는 늙어도 호랑이인데 이를 어쩌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손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민석에게 더 큰 짐이 될까 두려웠다. 깡패 할아버지라는 낙인이 손자에게까지 이어질까봐. 저녁 식탁에서 민석은 여전히 밝은 척했다. 하지만 춘호는 알 수 있었다. 억지로 웃고 있다는 것을. 밥을 먹다가 실수로 숟가락을 떨어뜨린 민석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석아. 네, 할아버지. 학교에서 힘든 일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말해도 돼. 민석은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날 밤 춘호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20살에 주먹패가 되었고 40에 손을 씻었다. 20년간 주먹으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먼저 시비를 건 적은 없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 많았다.
시장 상인들이 폭력배들에게 시달릴 때 그가 나서서 막았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를 의리의 추노라고 불렀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그저 깡패로만 기억했다. 월요일 아침, 민석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정숙이 출근 준비를 하며 아들을 깨웠지만 민석은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민석아, 학교 늦겠다. 어서 일어나. 엄마, 오늘 배가 아파요. 정숙이 민석의 이마에 손을 대봤다. 열은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다. 두려움, 그리고 절망. 민석아, 엄마한테 말해봐.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배가 아파서. 춘호가 방으로 들어왔다. 손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오늘은 집에서 쉬자. 할아버지가 학교에 전화할게. 민석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정숙은 출근해야 했고 춘호는 민석과 함께 집에 남았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민석은 거실로 나왔다. 춘호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어릴 때 싸움 잘하셨어요? 춘호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춘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언젠가는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다. 할아버지는 젊을 때 실수를 많이 했단다. 주먹을 쓰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 그래도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때는 필요하지 않아요? 민석의 질문에 춘호는 손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민석아, 누가 너를 괴롭히니?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수라는 형이 6학년인데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많이 괴롭혀요. 춘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하지만 손자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언제부터 그랬니?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엔 그냥 놀리기만 했는데 요즘은 점점 심해져요. 민석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급식 시간에 일부러 음식을 엎거나 화장실에 가둬두거나 돈을 뺏으려 한 적도 있었다. 춘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다음 날 민석은 다시 학교에 가야 했다. 춘호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에서 학교까지 따라갔다. 교문 앞에서 민석을 기다리는 몇몇 아이들이 보였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아이가 태수인 듯 했다. 야, 민석이다. 태수가 소리치자 민석은 움츠러들었다. 춘호는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다. 개입하고 싶었지만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민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었다. 교실로 들어가는 민석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다. 춘호는 학교 담장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오후 춘호는 학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학교가 끝날 시간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공원으로 들어왔다. 태수와 그의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초등학생이 담배를 피우다니. 춘호는 혀를 찼다. 야, 오늘 민석이 그 찌질이 또 괴롭힐까? 당연하지. 걔 반응 보는 게 진짜 재밌어.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춘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곧 다시 앉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학교가 끝나고 민석이 나왔다. 역시나 태수 무리가 민석을 둘러쌌다. 야, 오늘 용돈 가져왔어? 나 돈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 할아버지가 맨날 용돈 주잖아. 태수가 민석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민석은 필사적으로 가방을 붙들었다. 실랑이를 하다가 민석이 바닥에 넘어졌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다. 춘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직접 나서는 대신 근처 학원 선생님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다. 저기 아이들이 싸우는 것 같은데 좀 말려주실 수 있을까요? 학원 선생님이 다가가자 태수 무리는 흩어졌다. 민석은 울먹이며 일어섰다. 춘호는 멀리서 손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뒤따라갔다. 집에 도착한 민석은 자기 방으로 바로 들어갔다. 춘호는 구급 상자를 들고 민석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석아, 할아버지다. 무릎 치료해야지. 민석이 문을 열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춘호는 조심스럽게 민석의 무릎을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할아버지, 저 겁쟁이에요. 무슨 소리냐? 너는 용감한 아이야. 아니에요.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맨날 당하기만 해요. 춘호는 민석을 꼭 안아주었다. 민석아, 진짜 용기는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야. 매일 학교에 가는 내가 진짜 용감한 거란다. 그날 밤 정숙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춘호는 며느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민석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네, 정말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우리 걱정할까봐 숨긴 것 같구나. 정숙은 눈물을 글썽였다. 내일 당장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해야겠어요. 그것도 좋지만 먼저 민석이 마음을 다독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춘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다. 40년 전 서대문의 춘호였다면 이미 행동에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했다. 손자를 위해서라도.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태수의 괴롭힘은 더 교묘해졌다. 선생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 민석을 괴롭혔다. 학교 측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요일 오후 춘호는 평소처럼 민석을 데리러 학교로 향했다. 하지만 이날은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했다. 학교 뒤편 작은 공터를 지나가던 중이었다. 그곳은 학생들이 자주 가지 않는 후미진 곳이었는데 희미하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춘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분명 민석의 울음소리였다.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건물 모퉁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민석이 벽에 기대어 서서 흐느끼고 있었다. 교복 바지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가방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내던져져 있었다. 책과 공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일부는 찢어지거나 구겨져 있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교과서를 주워 모으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춘호는 가슴이 미어졌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민석이 자존심 상해할까봐 참았다. 왜 나만? 할아버지한테도 말할 수 없어. 할아버지가 걱정하실 거야. 민석의 혼잣말에 춘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분노만이 온몸을 지배했다. 민석이 겨우 책을 주워 담고 일어섰다. 춘호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다시 정문 쪽으로 돌아갔다. 마치 방금 도착한 것처럼 행동했다. 10분 후 민석이 정문으로 나왔다. 억지로 웃으며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날씨가 좋아서 산책 좀 하다가 왔지. 춘호는 민석의 찢어진 바지를 보고도 모른 척했다. 민석도 할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 춘호는 일부러 민석이 좋아하는 분식집에 들렀다. 오늘은 떡볶이 실컷 먹자. 할아버지가 쏜다. 진짜요? 순대도 시켜도 돼요? 그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동안 민석은 잠시나마 밝은 표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춘호는 손자의 손목에 난 작은 멍자국을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 강하게 잡은 흔적이었다. 집에 돌아온 후 민석이 숙제를 하러 방에 들어가자 춘호는 정숙에게 말했다. 며느리, 민석이 교복바지 새로 사야 할 것 같아. 네. 왜요? 지난달에 산 건데. 오늘 보니까 찢어져 있더라고. 애가 말 안 하는 걸 보니 혼날까봐 그런 것 같아.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요즘 민석이가 계속 이상해요. 학교에서 정말 큰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날 밤 춘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다. 25살 때였다. 동네 고아원 아이들이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그때 춘호가 나섰다. 10명이 넘는 불량배들을 혼자서 상대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고아원 아이들을 건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이 나서면 깡패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협했다는 소문이 퍼질 것이다. 그러면 민석은 더욱 고립될 것이다. 새벽 3시, 춘호는 거실로 나왔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맨 아래 칸, 낡은 신문지에 쌓인 물건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낡은 사진첩이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는 자신을 따르던 후배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다. 형님,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후배들도 이제는 다 늙어 뿔뿔이 흩어졌다.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났고 어떤 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춘호는 사진첩을 덮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민석이었다. 토요일 아침, 춘호는 민석과 함께 한강공원에 갔다.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민석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민석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화면에 뜬 내용을 본 춘호는 경악했다. 월요일에 보자. 이번엔 진짜 각오해라. 보낸 사람은 태수형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춘호는 민석이 돌아오기 전에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할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좋아서. 민석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도 민석이랑 있을 때가 제일 좋단다. 할아버지는 무서운 적 없으세요? 춘호는 손자를 바라봤다. 왜? 민석이는 무서운 게 있니?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도 무서운 게 있어. 민석이가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거. 그게 할아버지는 제일 무서워. 민석은 할아버지 팔에 기댔다.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일요일, 춘호는 오랜만에 성당에 갔다. 신자는 아니었지만 가끔 마음이 복잡할 때 찾는 곳이었다. 성당은 조용했다. 맨 뒷줄에 앉아 눈을 감았다. 하느님, 저는 평생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제발 민석이만큼은 제 과거의 업보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신부님이 다가왔다. 박춘호 선생님이시죠?
민석이 할아버지. 아,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민석이가 주일학교에서 할아버지 자랑을 많이 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라고. 춘호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런데 요즘 민석이가 좀 기운이 없어 보여서 걱정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아마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때로 잔인할 수 있죠. 하지만 민석이는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옛날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학교 가는 것이 두려운 듯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춘호는 민석의 방문 앞에 서서 오래도록 망설였다. 민석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잠이 든 것 같았다. 춘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석의 머리맡에 앉아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석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거야. 민석은 장결에 미소를 지었다. 마치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처럼. 월요일 오후 3시, 춘호는 학교 근처 분식집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학교 정문이 잘 보이는 자리였다. 김밥 한 줄을 시켜놓고 천천히 먹으며 기다렸다. 오늘은 민석을 데리러 가지 않기로 했다. 대신 멀리서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3시 30분, 수업이 끝났다.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민석의 모습을 찾던 춘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나왔는데 민석이 보이지 않았다. 10분이 더 지났다. 여전히 민석은 나오지 않았다. 춘호는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르신, 요즘 학교 뒤편 공터에서 큰 애들이 작은 애들 괴롭히는 일이 많다던데 조심하라고 하세요. 춘호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재빨리 분식집을 나와 학교 뒤편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이든 몸이었지만 발걸음은 빨랐다. 학교 뒤편 공터가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와 함께 누군가 우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이 찌질이 좀 봐라. 또 울어. 할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그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는데? 춘호가 모퉁이를 돌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태수와 그의 친구 4명이 둘러싸고 있었다. 민석의 가방은 찢어져 있었고 교과서들은 진흙탕에 던져져 있었다. 민석의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태수가 민석의 머리를 잡고 있었다. 야, 너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깡패였다며? 그럼 너도 깡패 새끼잖아. 아,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닥쳐. 태수가 민석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다. 춘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인 걸음걸이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구부정한 허리를 곧게 폈다. 순간 그의 실루엣이 달라졌다. 나이든 노인이 아니라 한때 서대문을 주름잡던 전설의 주먹패 춘호의 모습이었다. 손 떼라. 낮고 굵은 목소리였다. 단 3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었다. 아이들이 돌아봤다. 태수가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늙은이는? 아, 너희 할아버지구나. 깡패 할아버지. 춘호는 태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똑바로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태수의 표정이 변했다. 춘호의 눈빛은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거친 세월을 살아온 진짜 거물의 눈빛이었다. 다시 한번 말한다. 손, 떼, 라.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말했다. 태수의 손이 저절로 민석의 머리에서 떨어졌다. 춘호는 민석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석아, 할아버지 뒤에 서 있어.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번엔 팔짱을 꼈다. 그 자세, 그 표정, 그 분위기,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았다. 너희들 이름이 뭐냐?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춘호가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저절로 뒷걸음질 쳤다. 내가 누군지 아니? 그래, 너희 말대로 나는 깡패였다. 정확히는 깡패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지. 춘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과장도 허세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40년 전 이 동네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도 검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 왜 그런지 아나?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한번 찍으면 그 사람은 이 동네에서 살 수 없었거든. 가게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전부 내 손 안에 있었어. 태수가 겨우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래서요? 지금은 그냥 늙은이잖아요. 춘호가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맞아. 나는 늙었어. 하지만 내 후배들은 아직 젊지. 이 동네 조폭 둘 중 하나는 내가 키운 애들이야. 너희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특히 너, 태수. 내 아버지 건설회사 하시지?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 번만 더 우리 민석이를 건드려봐. 내 아버지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게 해줄 테니까.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실제로 춘호에게는 아직도 그를 형님이라 부르는 후배들이 있었다. 은퇴했지만 의리는 여전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젊었을 때는 말로 해결 안 되면 주먹으로 해결했어. 지금도 그 습관이 좀 남아있거든. 춘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마디마디가 굵고 상처 자국이 가득한 주먹이었다. 물론 어린애들을 때릴 생각은 없어. 하지만 너희 부모님들과는 어른 대 어른으로 대화할 수 있겠지? 아이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특히 태수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이제 가라. 그리고 다시는 민석이 근처에도 오지 마라. 만약 또 건드렸다가는. 춘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태수는 도망가다가 넘어지기까지 했다.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 후 춘호는 긴장이 풀렸는지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다. 오랜만에 옛날의 자신을 꺼내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민석이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정말로. 춘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민석아.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어. 사람들이 깡패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지. 민석은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춘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해 줄게.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춘호는 천천히 과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 16에 고아가 되었지.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어. 공사판, 부두, 시장. 그러다 20살에 주먹 패들과 엮이게 되었어. 민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힘 좀 쓰는 심부름꾼이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싸움을 잘했고 무엇보다 의리가 있었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절대 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런 놈들을 때려 눕히곤 했지. 춘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어. 사람들은 날 무서워했지만 일부는 고마워하기도 했어. 시장 상인들이 다른 조직에게 시달릴 때 내가 나서서 보호했거든. 그럼 할아버지는 나쁜 깡패가 아니었네요? 아니야, 민석아. 어떤 이유든 폭력을 쓴 건 잘못이야.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고 무서움에 떨게 했어. 그건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지. 춘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40살이 되던 해 너희 아버지가 태어났어. 그 작은 생명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 그래서 모든 걸 정리했어. 쉽지 않았지만 민석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해.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해.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할아버지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너라는 보물을 얻었잖니. 두 사람은 일어섰다. 진흙탕에 던져진 교과서들을 주워 담았다. 찢어진 가방은 춘호가 벗은 점퍼로 싸서 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마 곧 소문이 퍼질 것이다. 박춘호가 애들을 위협했다고. 하지만 춘호는 개의치 않았다. 민석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정숙이 깜짝 놀랐다. 어머, 민석아. 무슨 일이야? 옷이 왜 이렇게? 엄마. 민석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정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정숙은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했다. 아버님이 나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집 전화가 울렸다. 정숙이 받았다. 여보세요? 아, 태수 어머니세요? 춘호와 민석이 긴장했다. 정숙은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네, 들었습니다. 저희 민석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네, 사과하고 싶다고요. 글쎄요, 그건 민석이 의견을 들어봐야. 통화가 끝난 후 정숙이 말했다. 태수 엄마가 아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네요. 태수가 집에 와서 울면서 자백했대요. 춘호는 속으로 안도했다. 협박이 먹힌 것이다. 사실 그에게는 더 이상 그런 힘이 없었다. 후배들도 대부분 은퇴했고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블러핑이 통한 것이다. 다음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교장실로 오라는 것이었다. 춘호는 정숙과 함께 학교로 갔다. 교장실에는 교장, 담임 선생님, 그리고 태수 부모가 있었다. 태수 아버지는 춘호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박춘호 어르신, 저희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태수 아버지는 춘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이 동네에서 건설업을 하려면 과거 춘호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었다. 교장이 중재에 나섰다. 이번 일로 태수는 학교 차원에서 징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석 학생에 대한 모든 괴롭힘을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수가 교장실로 들어왔다. 민석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민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다. 어제의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석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춘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다시는 그러지만 마세요. 학교를 나오면서 정숙이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민석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 혹시 내가 너무 나섰나?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석이 아빠도 살아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아무도 절 괴롭히지 않겠죠? 그럴 거야. 하지만 민석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거지. 할아버지가 평생 너를 지켜줄 순 없잖아.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이 어제와는 달라 보였다.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석이 할아버지 방으로 찾아왔다. 손에는 학교에서 쓴 듯한 일기장을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기장을 펼치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이다. 나쁜 애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셨다. 하지만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깡패라고 부른다. 왜 그럴까? 춘호는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민석아, 할아버지 옆에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어. 민석이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춘호는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자신과 동료들이 찍은 사진이었다. 이게 젊었을 때 할아버지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지. 와,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영화배우 같아요. 춘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겉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 민석아, 할아버지가 왜 깡패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만두었는지 정확히 이야기해 줄게. 춘호는 천천히, 그러나 솔직하게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16에 고아가 된 건 이미 말했지. 그때 이 동네는 지금보다 훨씬 거칠었어. 힘없는 사람들은 늘 당하기만 했지. 할아버지도 처음엔 그런 약자 중 하나였어. 민석은 눈을 크게 뜨고 들었다. 20살 때 할아버지가 일하던 공사장에서 임금을 떼먹는 일이 있었어. 우리 같은 일용직 노동자 수십 명이 몇 달치 월급을 못 받았지. 그때 한 조직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 물론 폭력을 써서. 그걸 보고 할아버지는 생각했어. 힘이 있어야 살 수 있구나 라고. 춘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들어갔어. 처음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깨달았어. 이 세상엔 더 약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어. 어떤 일이요? 시장 상인들이 다른 조직에게 갈취당할 때 막아주고,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할아버지 나름대로는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했어. 민석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럼 할아버지는 나쁜 깡패가 아니라
좋은 깡패였네요. 춘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서가. 좋은 깡패란 없어.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거든. 할아버지도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고, 가족들을 슬프게 했어. 그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잘못이야. 춘호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 정숙의 남편, 즉, 민석의 아버지 사진이었다. 너희 아빠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어. 이 아이가 아빠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며 살까봐. 그래서 모든 걸 정리했어. 쉽지 않았지. 한번 들어간 그 세계에서 나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 어떻게 나오셨어요? 할아버지를 따르던 후배들이 도와줬어. 그들도 할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해줬지. 그리고 너희 할머니. 할머니가 끝까지 할아버지를 믿어줬어. 민석은 벽에 걸린 할머니 사진을 바라봤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깡패인 걸 알고도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 할머니는 말했어.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라고. 그 말이 할아버지를 변하게 했지. 민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나쁜 애들로부터 절 지켜주셨잖아요. 춘호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민서가 진짜 영웅은 폭력을 쓰지 않아. 대화와 이해로 문제를 해결하지. 할아버지가 어제 한 행동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이야. 그래도 멋있었어요. 민서가 약속 하나 해줄래? 뭔데요? 절대로 할아버지처럼 살지 마.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게 할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이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할아버지처럼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하고 싶어요. 다만 다른 방법으로요. 춘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자신보다 훨씬 현명하게 자랄 것 같았다. 그때 정숙이 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민서가 과일 깎아왔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말했다. 우리 학교도 이제 달라질 거예요. 태수도 반성하고 있고요. 정숙이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님, 오늘 학교에서 다른 학부모들이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그동안 태수 때문에 고생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고. 춘호는 쑥스럽게 웃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단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나서주셔서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날 밤 민석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할아버지의 비밀을 들었다. 할아버지는 과거에 실수를 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아버지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태수와 그의 친구들은 민석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사과했고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 민석은 이제 당당하게 학교에 다녔다. 친구들도 생겼다. 그동안 태수 무리 때문에 민석과 친해지지 못했던 아이들이 다가왔다. 민석아, 너희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더라. 우리 엄마가 너희 할아버지는 옛날에 의리 있기로 유명했다고 하던데. 민석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이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셨거든. 어느 날 오후
춘호가 민석을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였다. 교문 앞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춘호 형님, 오랜만입니다. 춘호는 그를 알아봤다. 과거 자신의 후배였던 김두식이었다. 지금은 작은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두식이? 어떻게? 형님, 소문 들었습니다. 손자분을 지키셨다고요. 역시 형님다우십니다. 두식은 민석에게도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석군. 할아버지는 저의 은인이십니다. 민석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은인이요? 두식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제가 젊었을 때 길을 잘못 들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주먹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데 써야 한다고요. 춘호는 겸연쩍어했다. 옛날 얘기야. 아닙니다, 형님. 형님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식이 떠난 후 민석이 물었다. 할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와주셨네요? 그런 것도 있고 피해를 준 것도 있지. 인생이란 게 그래. 며칠 후 동네 노인정에서 춘호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놀랍게도 동네 파출소장이었다. 박춘호 어르신,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춘호는 긴장했다. 혹시 학교 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파출소장은 의외의 말을 했다. 어르신, 저희가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르신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 교육 차원에서요. 춘호는 놀랐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어르신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분이십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사신 분이니까요.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춘호는 망설였지만 민석의 격려로 결국 수락했다. 첫 강연 날 중학교 강당에는 학생들이 가득했다. 춘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소위 깡패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춘호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제가 왜 그런 길을 갔는지, 그리고 왜 그만두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1시간 동안 춘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다. 가난과 외로움, 잘못된 선택,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까지.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이죠. 진짜 힘은 용서하고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다. 할아버지, 그래도 나쁜 사람들을 혼내준 건 좋은 일 아닌가요? 춘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법이 있고, 대화가 있고, 여러 평화적인 해결 방법이 있죠. 나는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강연은 성공적이었다. 이후 춘호는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동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를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그의 변화와 노력을 인정했다. 박춘호 씨, 요즘 좋은 일 많이 하신다면서요? 손자분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던데요. 어느 날 민석의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다. 춘호는 정숙과 함께 참석했다. 교실에서 민석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았다. 저의 영웅은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주목했다. 할아버지는 과거에 실수를 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민석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춘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옆에서 정숙이 손수건을 건넸다. 아버님, 민석이가 정말 아버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수업이 끝난 후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다. 어르신, 민석이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태수가 민석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했대요. 이제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태수와 민석은 화해했다. 태수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민석의 용서를 받은 후 좋은 친구가 되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일요일, 춘호와 민석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할아버지, 저 커서 검사가 되고 싶어요. 검사? 네. 법으로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요.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춘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은 꿈이구나.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할아버지, 제가 검사가 되면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도 도와드릴 거예요.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요. 춘호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이 아이는 자신이 걸었던 어둠의 길이 아닌 빛의 길을 걸을 것이다.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춘호는 생각했다. 자신의 삶이 결코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이제는 부끄럽지도 않다고.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멀리서 민석이 손을 흔들며 불렀다. 할아버지, 여기 와서 보세요. 노을이 정말 예뻐요. 춘호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에게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깡패의 그림자가 아닌 한 할아버지의 따뜻한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세월이 흘러 민석이 정말로 검사가 되는 날, 춘호는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민석은 취임사에서 말했다. 저의 할아버지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누구나 과거의 그림자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그 그림자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깡패였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주먹이 아닌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대를 이어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